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노력하면 인생은 바뀔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믿음은 오랫동안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자산 데이터를 하나씩 살펴보면 이 믿음이 모든 나라에서 통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 이미 결과가 상당 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전 세계에서 상위 1%가 부를 독점한 나라 탑10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누가 더 부자인지를 비교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누가 구조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위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이며 그 숫자는 그 나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인생의 난이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먼저 기준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는 소득이 아닙니다. 월급이 아닙니다. 주식, 부동산, 기업, 지분, 금융 자산을 모두 포함한 전체 자산입니다. 상위 1%가 이 전체 자산의 몇 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의 불평등은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은 매년 바뀔 수 있지만 자산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한국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것과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점점 다른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월급은 생활비로 사라지고 자산을 가진 사람의 자산은 자산 그 자체에서 불어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이제 순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0위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겉으로 보면 군사 강국이자 자원 부국입니다. 하지만 자산 분포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러시아 상위 1%는 전체 민간 자산의 약 5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시장 경쟁의 결과가 아닙니다. 소련 붕괴 이후 국영 자산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기업, 광산, 은행, 통신, 인프라 같은 국가 핵심 자산들이 극소수에게 헐값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른바 올리가르히라 불리는 재벌 계층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정치 권력과 직접 연결된 집단입니다. 법과 제도 위에 존재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 결과 러시아에서는 부가 노동이나 창업을 통해 축적되기보다는 권력과의 연결을 통해 유지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구조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특정 지역의 부동산 특정 자산을 이미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유사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9위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입니다. IT 산업과 대기업, 재벌들은 세계 최고 부자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상위 1%는 전체 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문제는 단순한 빈부격차가 아닙니다. 계층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교육, 의료, 주거. 모든 요소가 출생 계층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위 계층은 해외 유학과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이어받습니다. 반면 하위 계층은 비공식 노동과 불안정한 삶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인도에서는 개인의 노력보다 태어난 가정과 지역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지역에 살았는지가 인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커졌다는 느낌 말입니다. 아직 인도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방향성 자체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8위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현실의 자산 구조는 매우 자본주의적입니다. 상위 1%는 민간 자산의 약 6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부동산입니다. 대도시 핵심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문제는 이 자산이 다시 교육과 사업 기회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유기업, 고위 관료, 대기업 간에 보이지 않는 연결 구조는 부의 집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중국의 불평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매우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이 대목에서 한국의 부동산 구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대출을 통해 또 다른 자산을 사고, 집이 없는 사람은 월세를 통해 자산가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차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따라잡기 어려워집니다. 7위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불평등이 심한 나라입니다. 상위 1%는 전체 부의 약 63%를 차지합니다. 브라질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 시스템 전체가 계층별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부유층은 사설학교, 사설병원, 폐쇄형 주거단지에서 살아갑니다. 반면 하위 계층은 범죄와 치안, 불안 속에서 공교육에 의존합니다. 이런 구조는 세대를 넘어 반복됩니다. 브라질에서 가난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출발 조건입니다. 한국에서도 교육비 부담이 커질수록 비슷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아이의 미래는 부모의 자산 수준에 따라 이미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많아질수록 사회의 긴장은 커집니다. 6위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기회의 나라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자산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상위 1%는 전체 부의 약 6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주식, 부동산은 이미 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산층은 임금 정체와 부채 증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이 세 가지는 계층 이동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실패는 더 이상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추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타이밍이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5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상위 1%는 전체 부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정치적 평등은 이루어졌지만 경제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토지, 자본, 기업 소유권은 여전히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노력보다 태생이 훨씬 중요하게 작동하는 사회입니다. 4위는 멕시코입니다. 상위 1%는 전체 부의 약 72%를 보유합니다. 재벌 가문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해 경쟁은 제한되고 새로운 기회는 차단됩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구조적으로 배제됩니다. 3위는 칠레입니다. 겉보기에는 안정적인 경제 국가처럼 보이지만 상위 1%는 전체 부의 약 75%를 차지합니다. 민영화된 연금, 교육, 의료 시스템은 자산이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중산층조차 노후와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2위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상위 1%는 전체 부의 약 80%를 보유합니다. 반복되는 경제 위기와 인플레이션 속에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계층만 살아남았습니다. 일반 국민은 화폐 가치 하락을 그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오지만 기회는 일부에게만 남습니다. 1위는 콜롬비아입니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85% 이상을 보유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 국가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어진 토지 집중 정치, 권력 범죄 경제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부자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그 제도 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구조를 갖고 있을까요? 첫째, 자산 소유의 집중. 둘째, 교육과 기회의 사유화. 셋째, 정치와 부의 결합. 넷째, 위기를 이용한 부의 이전입니다. 경제 위기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위 1%는 위기를 자산을 싸게 사는 기회로 만듭니다. 반면 다수는 생존을 위해 자산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격차를 폭발적으로 키웁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분노를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자는 것입니다. 불평등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질문은 바뀝니다. 어떻게 더 열심히 살 것인가가 아니라 이 게임의 규칙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말입니다. 부는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선택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다수보다 한 발 앞에 서 계십니다.